자, 지금부터는 인벤터의 조립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그려진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품 상태에서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립품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조립품 템플릿을 먼저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tandard.iam 가지고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작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립품 상태로 부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이 조립품 환경에 배치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환경이 이제 변경이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도면을 보면서 하나씩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베이스 부품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구성 요소 패널에서 배치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떤 부품을 열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부품을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품을 선택하신 상태로 열기 눌러줄게요. 열기 눌러주면 이렇게 인벤터 상에 부품이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원점의 고정 배치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원점의 고정 배치라는 게 있고, 가장 먼저 배치를 하는 부품은 원점의 고정 배치를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원점의 고정 배치가 아니라 임의로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선택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경우, 부품을 삽입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얘를 이동시켜 보면 완전 구속이 되지 않고 부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부품을 배치를 하실 때는 원점의 고정 배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원점의 고정 배치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뷰로 우리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뷰 큐브의 집 버튼, 집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해서 뷰에 맞춤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등각뷰를 작성을 하실 때 뷰가 틀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품은 원점에 고정 배치를 했기 때문에 부품을 선택을 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얘가 완전 구속된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부품인 플레이트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엔 두 번째 부품인 플레이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속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기 때문에 임의의 공간에 해당 부품을 클릭해서 집어 넣어 주시고요. 이 부품은 지금 현재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위치 패널의 자유 회전을 통해서 부품을 이렇게 회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부품을 고정을 시켜 볼 건데요. 먼저 플레이트 부품을 지금 이렇게 제가 조립품상에 넣어 놓은 상태이고, 해당 부품은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위치 패널의 자유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부품을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플레이트에 이 4개의 구멍과 그리고 베이스 아래쪽에 이 4개의 탭을 통해서 이 두 부품이 지금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계 패널에서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두 부품을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이트 유형인데요. 이 메이트의 유형은 면과 면을 일치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10mm 떨어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구속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홀을 선택을 하시면 두 개의 홀의 축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플레이트의 제일 왼쪽 홀 안쪽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면이 조립될 베이스의 탭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과 구멍의 축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제일 윗면과 플레이트의 아랫면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의 상부면 클릭, 그리고 플레이트의 하단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면과 면이 일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구속 조건 배치 명령이 계속 띄워져 있는 상태로 새로운 구속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용을 누르지 않고 일단 확인을 하고 나와 볼게요. 나와보고 부품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홀 하나와 면 구속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품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베이스의 탭 홀과 그리고 플레이트의 이 관통 홀 마찬가지로 축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클릭해 주시고요. 메이트 유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첫 번째 홀의 축 그리고 두 번째 홀의 베이스의 홀 탭의 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이 두 부품의 위치가 축 일치가 되면서 부품이 완전 구속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부품들 모두 다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상판 부품을 조립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상판 더블 클릭해서 임의의 위치에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 아이콘 클릭, 마찬가지로 플레이트와 상판을 축 일치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트의 탭 그리고 상판의 카운터보어가 뚫려 있는 해당 원통 면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축 일치가 되고요. 여기서 적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운터보어의 탭 면, 카운터보어의 자립하기 원형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플레이트의 탭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축 일치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죠. 지금 보면 면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클릭, 플레이트의 상부면과 상판의 하단면을 일치를 시켜줌으로써 해당 부품도 완전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속도를 조금 조절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케이터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클릭해 주시고 네 번째 부품인 로케이터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이 로케이터는 플레이트의 앞쪽 면과 일치가 되고 베이스의 상부면과 하단면이 일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품은 이 부품에 뚫린 탭, 두 개의 탭 홀과 베이스의 탭이 모두 일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 클릭해 주시고 차례차례 면과 면을 일치시키고요. 그리고 플레이트의 앞면과 로케이터 뒷면 일치 시켜주시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축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구멍에 축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로케이터의 부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치를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구속 조건 클릭해서 베이스와 로케이터의 홀 축 일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부품 4개를 모두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4개의 부품을 모두 다 조립을 한 상태이고, 이제 5번째와 그리고 6번째 조립을 해볼 건데요. 배치 클릭을 하셔서 클램핑 볼트,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6번의 노브를 같이 해볼게요. 이 2개의 부품을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이 베이스 모델링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램핑 볼트 아래쪽 면에 노브의 아래쪽 면에 클램핑 볼트가 조립되는 형상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시고 노브에 클램핑 볼트가 조립될 면 안쪽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시면 2개의 조립품이 일단 면 일치를 시킨 상태이고요. 이제 축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적용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클램핑 볼트의 탭 면과 그리고 노브의 원통 면,
자, 여기까지 면 일치를 시켜준 상태이고 구속 조건 다시 클릭을 하셔서 축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클램핑 볼트에 탭 면과 그리고 노브 안쪽에 원통 면 차례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축 일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 두 부품은 조립이 된 상태이고 이제 이 두 개의 부품을 기본 여기 아세이에다 조립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축 일치를 통해서 방향을 좀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에 탭이 뚫려 있는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클램핑 볼트에 면을 선택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축 일치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노브와 그리고 상판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상태로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면 일치로 자동으로 붙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약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mm 정도 띄워준 상태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완전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에 노브가 지금 돌아가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얘를 고정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상판과 노브의 평면을 통해서 일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상판의 XY 평면하고 노브의 YZ 평면을 일치시키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YZ 평면과 노브의 YZ 평면을 일치시키겠다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완전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품은 돌아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메인 부품들은 다 조립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부품들 차례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플레이트 앞쪽에 붙는 이 드릴 부시를 조립을 해볼 거예요. 먼저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 드릴 부시 2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시고 해당 면에 축 일치시키고 면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축 일치시킬 두 원통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적용 그리고 이제 면 일치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드릴 부시에 닿는 부분과 그리고 플레이트의 면을 차례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 그리고 적용 마찬가지로 이 부품도 축 일치를 먼저 해주시고 면 일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8번 부품인 레그를 조립을 해볼 거고요. 지금 도면에 보시면 레그 부품은 베이스 하단부에 4개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인벤터 상에서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레그 더블 클릭해서 4개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하기 좋도록 저는 좀 뷰를 변경을 해서 해볼게요. 먼저 축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일치 적용 자, 여기까지 되었고 지금 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부품들이 조금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조금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조립을 해볼게요. 구속 조건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베이스의 하단부 선택 네 개의 부품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확인. 자, 지금 제가 4개의 부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베이스 하단에 적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구속 조건에서도 파트처럼 패턴이나 미러를 통해서 대칭 부품들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부품을 패턴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파트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구속 기능 가지고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이제 규격품들을 조립을 해볼 거예요. 9번 부품을 조립을 해볼 거고요. 뒤에서 컨텐츠 센터 부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먼저 배치 구성 요소 패널에서 배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모델링했던 파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파트 데이터나 아니면 서브 어셈블리를 가져올 수 있고, 배치 아래쪽에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뭐 구조형 쉐이프, 그리고 뭐 조임생, 그러니까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케이블 및 하네스, 튜브, 샤프트 이런 모든 부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규격을 알고 계시다면 여기 검색창에 규격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도면상에는 ISO 476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검색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규격에 맞는 부품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ISO 476이 부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부품을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조립이 될 위치를 지정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사이즈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지금 인벤터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미리 베이스에 뚫려 있는 이 탭과 그리고 컨텐츠 센터의 부품이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할 수 있는 크기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크기 변경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크기 변경을 눌러보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죠. M5에 12짜리를 쓸 거라서 M5에 12 클릭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변경된 상태로 조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즐겨 사용하시는 부품들은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검색할 필요 없이 지금 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기능이 있고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서 원하시는 부품들을 빠르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부품들은 사용 내역 탭에 가시면 이렇게 사용했던 부품들이 이 탭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ISO 476이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일단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자동 드롭 메뉴라고 뜨면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크기 변경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여기서 M5에 12짜리 변경해서 조립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센터의 부품들을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 4개가 남았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만 우리가 조립을 해보면 되는데 10번부터 12번까지 평화셔, 스프링 와셔, 그리고 볼트 이렇게 3가지가 조립된 상태로 들어가는 부품이 총 4번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좀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일하게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품들은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겨찾기에 추가한 부품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에 이 노란색 별 아이콘이 즐겨찾기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어떤 부품을 즐겨찾기를 추가를 해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씩 제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셔 먼저 조립을 해볼 건데요. GIS B의 1256 규격을 가진 평화셔 삽입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할 거고요. 그리고 이 와셔가 들어갈 모서리, 삽입될 모서리를 클릭을 해줄 건데, 일단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에서 클릭 눌러줄게요.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드롭이라고 하는 옵션 창이 하나 뜨면서 제일 왼쪽에 다중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탭이나 홀 작업을 패턴으로 했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형상을 찾아서 얘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고, 다중 삽입 옵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기가 같은 원 4개가 동일하게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주면 일일이 하나씩 4번 삽입할 필요 없이 한 번에 4개를 다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스프링 와셔를 넣어 볼 거고요. 지스 B의 1251 규격을 가진 스프링 와셔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들어갈 부분에 모서리에 클릭을 해줄 거고,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 지금 보면 평화셔 위에 스프링 와셔가 조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조립될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볼트도 한번 해볼게요. 볼트도 즐겨찾기에 추가해놨던 ISO 4762번 볼트 삽입을 해볼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근데 지금 인벤터에서 추천해주는 사이즈는 저희는 M5의 12 길이를 가진 볼트를 아니죠. M5의 20짜리 길이 20짜리 볼트를 넣을 건데, 지금 추천해주는 사이즈는 M5의 8짜리네요. 이런 경우는 클릭을 일단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크기 변경 눌러주시고요. 크기 변경 창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적용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즈를 이제 전부 다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M5에 20짜리를 4개 넣었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넣은 거니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갈 부분에 모두 볼트를 삽입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 클릭을 하고 제가 삽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M5의 8짜리로 지금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 센터에서 추가한 부품을 일괄적으로 제가 20짜리 길이를 가진 부품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삽입한 부품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거기서 크기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칭 길이가 8로 되어 있는 걸 2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전체 대체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 트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모두 20짜리, 길이 20짜리 볼트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키를 하나 삽입을 해줄 건데, 지스 B의 1301 규격을 가진 키를 삽입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색에서 지스 B1301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저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은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이트는 되지 않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부품은 5x5의 40짜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보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테이블 뷰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테이블 뷰로 이동을 하시면 상세 사이즈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36번에 5x5에 그리고 길이는 40짜리 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삽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조립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로케이터 부분은 가시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가시성을 잠깐 꺼줄게요. 부품을 조립하기가 좀 용이하도록 제가 잠깐 끈 상태고, 구속 조건, 그동안 배웠던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패널에서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메이트 구속 조건 사용할 거고요. 베이스에 키움이 들어갈 면 클릭, 그리고 키의 아래쪽 면 클릭하셔서 면 일치를 먼저 시켜주고, 다음으로는 베이스에 키움이 들어갈 부분에 옆면과 키의 옆면 적용,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잠깐 명령창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부품을 좀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조립하기 좋도록 시켜주시고 다시 구속 조건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반대쪽 부분도
일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고, 다시 로케이더 부분을 가시성을 켜서 부품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단면 뷰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뷰 탭으로 이동하셔서 가시성 메뉴에서 지금 반단면도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요. 저희가 단면 칠 부분에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 홈에 키가 제대로 조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 뷰를 종료를 해주실 때는 다시 아래 화살표 확장하셔서 단면도 뷰 종료 눌러주시면 단면도 뷰가 종료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9번 부품이 총 4개가 들어가는 걸로 도면에 되어 있죠. 9번 부품이 2개는 하단부에 이렇게 조립이 되고, 나머지 2개는 부품 3번과 2번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로 진행을 해 볼게요. 저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규격을 보면 ISO 476이, 저는 이 규격을 자주 사용하는 규격이라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어요. 이 부분 더블 클릭 해주시고 삽입을 할 건데요. 지금 동일한 부품이 2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삽입될 위치에, 그러니까 볼트가 삽입될 위치에 모서리를 클릭 해주시면 자동으로 자동 드롭 메뉴에서 다중 삽입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동일한 부품을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 저희는 5에 12짜리 볼트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5에 8짜리 부품으로 들어갔네요. 사이즈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델 트리에서 부품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품 화면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부품을 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크기 변경 선택을 하시면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크기 변경 창이 뜹니다. 여기서 8이 아니라 12로 우리는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삽입되어 있는 볼트 2개의 사이즈를 모두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12 하고 전체 대체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시면 2개가 모두 12mm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시간에는 미리 그려진 부품들 조립하는 거, 그리고 컨텐츠 센터 부품들 어떻게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보다 좀 고급 명령에 예제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첨부를 시켜놨거든요. 첨부 자료의 교재와 그리고 예제 파일들 가지고 조립하는 연습 좀 해보시면 다음번에 설계하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그 가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먼저 그냥 보여드릴게요. 플레이트 2에 구멍을 뚫을 건데, 플레이트 2 마우스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셔서 저희가 스케치를 한번 변경을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플레이트 2의 상부면 선택을 해주시고 형상 투영을 할 건데요. 형상 투영은 플레이트 1에 우리가 뚫어놨던 지름은 지름 50파이짜리 이 원 모서리를 제가 형상 투영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주시고 돌출을 눌러주셔서 이 원을 돌출을 시킬 거고요. 잘라내기 할 거고, 그리고 전체 관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통을 진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플레이트 2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플레이트 1까지 뚫리지는 않습니다. 플레이트 2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을 제가 뚫었고요. 그리고 복귀를 한번 가볼게요. 복귀를 가보면 이렇게 플레이트 2를 뭔가 부품을 생성을 할 때 플레이트 1의 정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플레이트 2의 세로 치수도 플레이트 1에서 가져온 치수이고, 형상 투영을 통해서 가져온 치수이고, 그리고 플레이트 2에 지금 우리가 뚫었던 50파이짜리 이 관통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별도로 치수를 지정하지 않고 플레이트 1의 구멍을 형상 투영해서 만든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트 1이 변경이 되면 플레이트 2의 형상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쓰면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파트가 굉장히 켜지고 이 가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스템 성능상 하나가 변경이 되면 뒤에 따라오는 여러 부품들이 같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필요하신 경우만 가변을 켜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돌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가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끄시면 이렇게 가변이 자동으로 꺼지고요. 다시 켜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트 1에 있는 홀 치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플레이트 1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 플레이트 1의 홀, 관통 홀의 치수를 50mm였는데 이걸 30m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0mm로 변경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이 지금 또 활성화가 되었네요. 전체 업데이트 눌러볼게요. 플레이트 1을 제가 사이즈를 변경을 했는데 이 업데이트를 하면 플레이트 2의 홀 관통홀까지 변경이 되는지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 업데이트 클릭하시면 방금 보셨나요? 이렇게 플레이트 1의 홀이 변경된과 동시에 플레이트 2의 홀도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연관되는 부품을 설계를 하실 때 이 가변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